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4월부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69% 오르면서 2,462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네, 기관이 현재 1,300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개인만 나홀로 팔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0.45% 오르면서 874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월요일에는 항상 김은수 멘토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이시라고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걸음 해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수 연구원이고요. 맨날 화상으로만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뵙다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을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하지만 해외 선물 오늘도 역시 쉽고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외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선물 시황부터 살펴볼게요. 네, 현재 지금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044% 내리면서 6,564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0.26% 내리면서 2,636선으로 유지 중입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9선에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금 보겠습니다. 0.34% 오르면서 1,33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볼게요. 65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미국 증시에 미국 투자자들이 4월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3월에서 5월까지 집중된 만큼 주식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10분기 연속 상승의 대기록 수립을 끝내 실패하면서 이를 막은 5가지 악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재는요, 비트코인의 몰락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관세 폭탄, 세 번째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꼽혔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기술주 악재가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이슈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폭탄, 무역 전쟁 등의 이슈로 좀 증시가 요즘에 하락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기관에서 4월에는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4월에 주로 좀 강세장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트럼프 행정부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슈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우리 해외 투자나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이 반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을 두고 지금 뭐 경기 회복세라던가 뭐 경기 부양책 등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근거들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사실 4월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일단은 저기 3, 4월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요.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배당금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26조 원의 이제 배당금이 지급이 가능한데요. 이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분들은 보통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수급 논리상으로도 4월은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월 평균 주가 상승률이요.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1950년 이후에 1.9%였고요. S&P, 나스닥 또한 1.5, 1.4%씩 올랐습니다. 4월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 또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은 2.2% 정도 올랐고 사실상 5월에 지수가 좀 하락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4월에 상승률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 변동성 장세이니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 지표들 말고 또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보통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좀 무역 분쟁 그리고 기술주 이제 나스닥 같은 기술주가 좀 매도에 좀 우려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은 사실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는 좀 역풍을 불어올 것이라는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강도로 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좀 고용인데요. 우리나라도 별반 사실 다름없는 패턴이지만 고용이 좀 돼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이제 소비가 가능하고요. 이 소비를 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오르면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실업률이 좀 낮은 상태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또 실업률이 좀 반등을 한다고 한들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조정이나 추세 반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는 실업률로 봤을 때 너무 지금 걱정이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표를 보게 되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4월의 첫 거래일이잖아요. 또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스케줄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께 매번 지금 월요일 날 인사를 드리고 있죠. 그럼 월요일마다 좀 주간 일정을 잡아드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당장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노선을 변경했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항생 지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오늘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3일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 내구재 주문 지표 발표가 있고요. 제임스 블라드와 로레타 메스터 여는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5일에는 유로존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유로존 2월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6일에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논팜, 즉 3월 비농업 고용자와 실업률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일정들을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는 사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또 큰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4월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일정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4월에는 이번 달은 좀 주로 후반에 주요 이슈들이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는 미국 암학회 포럼이 있고요. 이건 좀 나스닥 지수하고 국내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지금 미 연준 베이지북 발표가 있고요. 26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은 남북 저희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은 되어 있고요. 전 세계 관심사 중에 지금 하나죠.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가 4월 30일부터 지금 있습니다. 일단 월 초에 좀 지표가 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말에 가까울수록 통화 정책 관련 논란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월말에 가까울수록 지금 현재 통화정책 관련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하시다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가지 이슈 잘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를 수립을 해주실 건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 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가이드 한 줄 평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4월 벚꽃이 지기 전에 벚꽃 구경을 할 계획을 잘 세우자입니다. 벚꽃 구경을 할 계획을 잘 세우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벚꽃 구경할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집 앞에 벚꽃이 피기 때문에 네. 따로 멀리 안 나가셔도 된다는 말씀. 원래 어딜 잘 안 돌아다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가이드를 주신 이제 매매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월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5월에는 아무래도 뭐 매도 전략이 좀 많다고 하는데 5월에는 숏장이죠. 그러니까 매도장이 좀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았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계획을 잘 세워서 수익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높은 5월을 대비하자는 의미로 현재 지금 봄에 알맞는 벚꽃과 함께 가이드를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가이드를 가지고 오늘장 매매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우리 멘토님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전일장을 제가 한번 봤을 때는요. 금요일날 휴장이었습니다. 저번 주. 그래서 3월 30일 매매 포인트였던 지금 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금 이 차트는 5분봉으로 지금 29일 11시 이후에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바이가 매수입니다. 셀이 이제 매도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후 이 지금 추세적 매매 시그널이 청산 시그널 발생해서 한마디로 이 총 수익이 기본 추세 매매적으로 104틱 수익을 봤다는 거고요. 일봉상으로 제가 지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지금 봤을 때 2637.25인데요. 지금 2월 20일 일봉상으로 2718 매도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신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645포인트까지 현재 지금 290틱 수익을 보고 있고 달러화로는 3650달러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장을 조금 예상을 해주셔야겠죠? 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일단 있을까요? 저기 전일장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크루드 오일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크루드 오일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급별 휴장으로 이때도 3월 30일 날 매매 포인트였습니다. 11시 이후에 추세 상승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된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기본 추세 매매 기준으로 29일 11시 지금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약 75틱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봉을 보시면 매도 시그널이 발생했죠. 제가 분명 아까 파란색 화살표가 매도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매도 시그널이 꾸준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원유 시추기 수가 조금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염두를 해두시고요. 반등 시 좀 매도와 이제 짧은 수익 구간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오늘장은 새롭게 출발을 하잖아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이대로 지금 진행을 하되 S&P는 지금 계속 매도 시그널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수적 매매와 기본적 이 매매 두 개, 저희는 보통 해외 선물은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매도 시그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 관망하면서 좀 유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S&P는 사실상 2012년 이후에 200일 이평선 지지라인을 거의 깬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매수 추세 반전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 시그널이 왔을 때는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이제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윤수 멘토님의 좀 실시간적인 매매는 또 저희 카톡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저의 뭐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을 알고 싶으시면 톱으로 보시면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제 우리 항상 시그널 매매로 이제 항상 알려주시고 계신데 사용하고 계신 시그널의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사람들마다 이제 틱, 5분봉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딱 두 가지로 했습니다. 빨강색은 매수, 파란색은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로 화살표가 위, 빨간색 매수, 파란색 아래, 그러면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수 아니면 매도잖아요. 보통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해외 선물은. 네네. 그래서 이 시그널만 잘 봐도 수익을 항상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항상 기분 좋은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시그널을 통해서는 또 적극적인 매수와 매도 방향을 잘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까지 찾아주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출연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항상 쉽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4월 봄을 맞이해서 그런지 또 역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봄맞이로 나들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들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도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지 말고 밤에도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도꼭지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틀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좀 출연 자제했었는데 좀 자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런 만큼 또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저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 어떻게 끝났는지 시황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느 정도 좀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끝났는데 일단 뭐 종합 보겠습니다. 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큰 게 상승하진 또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상승 추세 자체가 힘 탄력이 이제 미국장이나 이제 다른 해외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이제 좀 휴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휴장 여파가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차트를 지금 켜야 되는 차트가 좀 안 나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차트를 잘 못 찾고 있네요. 근데 일단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른 이제 차이넥스트 그리고 선저 선분 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급등을 한 이유들이 좀 있는데 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상해 자동차.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아마 상해 자동차가 좀 3% 넘게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왜 급등을 했냐면 이제 실적이 좀 좋아가지고 이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조금 좀 지수가 안 좋았고요. 소폭 좀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동차 위주로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먼저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미국 관세 방침의 보복으로 지금 대응을 나섰습니다.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중국이 3월 말로 완료 시한을 정했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승인을 지연시키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중국이 2일부터 이제 미국산 돼지고기하고 과일 그리고 128개 품목 정도를 이제 좀 정해놓고요.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게 주말에 나왔던 거고요. 확정된 거는 어제. 예, 확정돼서 이 뉴스 기다리느라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빨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1일날 먼저 발표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2일날 이제 최종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관세 부가 발표한 게 단지 이제 요 품목뿐만 아니라 몇 가지 품목이 더 있습니다. 그 품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포도주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120개 품목 정도는 15%의 관세 정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재정부죠. 중국 재정부에서는 미국이 이제 앞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먼저 붙였으니 우리도 이제 정당하게 붙이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무역 협상에 좀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 분쟁이 좀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무역 전쟁이 불거진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 이게 불거진다기보다는요. 네. 중국이 이제 추가적인 대응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사에서 나왔던 거는 그 뒤에 조치들 가지고 막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이제 확정한 거는 철강, 알루미늄 이쪽 부분이고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1일날 이제 원래 발표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기다렸었거든요. 예, 내용을 이제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확전되는 양상 자체는 사실상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확전된다면 이제 지적재산권, 미국 같은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겠죠. 그리고 추가 제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바로 이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우리는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제 손을 잡았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이제 중국 역시 추가 제재안을 또 준비해놓고 있겠죠. 2개월 동안 얘기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얘기가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추가 제재안 해놓고 이제 언론에 살짝 흘릴 겁니다. 이게 그냥 협상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확전된다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미 내용은 이미 미리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좀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무역 분쟁 완화를 위해서 협상을 한다면 사실 주고받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서 좀 주고받는 게 생길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주고받아야 되는 게 이제 사실 꼭 받기만 하면 제일 좋죠. 안 주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뭐든지.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주고받는 거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시진핑 절대 권력 1인 체제에 이제 딱 권력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좀 단합을 좀 결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이제 유인하는 전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4월에 올해 이번 달인데 이건 우리나라 한국에도 좀 이슈가 있어요.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 발표를 해요. 근데 이거에 맞춰서 이제 사실상 환율 보고서가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환율 조작국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재안이 서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제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이 미리 위안을 많이 절상했어요. 중국은 이제 환율 변동제를 실시하는 게 아니고 고정환율제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매일매일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위안화 고시를 하는데 달러당 얼마씩 이렇게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하는 걸 계속 절상해 왔습니다. 절상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국이 자국 화폐를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수출 경쟁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수출액이 좀 줄어들면 미국이 이제 환율 조약국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계속 위안화 절상하니까 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절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좀 전 세계는 추세가 이제 그러다 보니 중국도 이제 좀 지적재산권은 당장 미국하고만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자체도 자기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좀 양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중국의 제스처를 보면서 이제 전방위적인 관세에서 조금씩 한 발씩 물러 빼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겠죠.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물러났다. 네. 나 좀 찍어줘. 우리 당 좀 찍어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협상이 완만하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윈윈 가능성을 보시는 멘토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부터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다음 이슈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중국 반도체. 지금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반도체, 반독점,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계속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반독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 M&A 이슈들이 좀 활발합니다. 일본의 도시바 같은 경우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손이 워낙 많아가지고 못 버텨가지고 지금 이제 M&A에 들어갔고요. 그 부분을 이제 미국 베인 캐피탈 그룹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연합, 한미일 콘소시엄 구성해가지고 그걸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그걸 퀄컴이 인수를 한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사실상 인수하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독점의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 그 비중 차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반독점 우려 때문에도 이제 승인이 좀 필요한데요. 어차피 도시바 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차 시한이 5월 1일까지는 좀 이제 이제 좀 계속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일단 이걸 일종의 협상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무역 분쟁에 연계시켜가지고 좀 잘 해주면 우리 이거 승인해줄게. 왜냐면 퀄컴은 또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중국 내부에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만약에 중국이 빠르게 승인 안 해주면 우리도 그러면 미국 반도체와 5G 중국 투자 제한하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 5월 정도까지 넘기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끼리 이제 M&A 이슈를 너무 오래 반독점 규제를 끌고 가긴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계속 승인을 미루게 되면 M&A가 결국은 성사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좀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좀 실익이 있을까 궁금한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라는 상당히 좀 이제 멋진 플랜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플랜이냐면 중국에서 이제 주로 많은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들의 국산화를 좀 해보자.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에 이제 많이 수입했던 걸 많이 국산화 많이 시킨 상황인데 중국도 이제 국산화 해보자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또 IP의 쌀이거든요.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작업률이 사실상 13%대 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23%도 정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70%까지 끌어올린다. 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연간 반도체 수입액이 2,600억 달러로 이제 전 세계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산화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기술력 차이가 현재 지금 좀 존재해요. 이제 반도체는
규모 경제입니다. 대량 설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거기서 뽑아 올려 원가도 싸지고 기술력도 올라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좀 기술력 차이가 좀 약간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 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한 2020년 정도까지 가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규제 이런 거에 좀 풀어지면서 기술력 차이가 조금 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때 이유가 되면 이제 중국이 찍어내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네. 공급 과잉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무리하게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력이 얼마나 이제 잘 따라와 주느냐, 그래서 수율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그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렇다면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메모리 쪽에서 좀 가장 경쟁하는 상대로 네, 따지고 있는 것 같죠. 그 속도로 봤을 때 좀 상당히 무섭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또 나중에는 과잉 공급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매매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겠죠.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중국 제조 2025죠. 2025. 네. 네, 철강 화학 과잉 투자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중국 제조 2025 네, 철강화학 등 과잉 투자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은 앞으로 반도체에서 좀 과잉 투자를 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자국에서 최대 수입품이기 때문에 좀 많이 국산화를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좀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철강이나 나중에 화학처럼 이제 과잉 설비, 과잉 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 빅사이클이, 현재 빅사이클 시대거든요, 현재.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날 거나 아니면 세계 경기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졌을 경우, 그럴 경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2위죠. SK 하이닉스가 사실 그때는 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한 해의 적자가 4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한번 꺾이면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 24시간 찍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팔리진 않는데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청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필 또 중국이 2020년에 목표 타겟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상 반도체 빅사이클 거의 끝날 시기 아닌가라는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도 사실 그때쯤이면 약간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타이밍이 그렇게 좀 좋진 않다. 그래서 좀 반드시 과잉 투자보다는 내실 있게 좀 성장해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도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유망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가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이인데 사실 제가 중국 주식할 때 가장 좀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가장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게 어떤가 하면 기업 명에 대해서 좀 염두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보통 고택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선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 그러니까 고택하고 가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거 절대 이게 종목 못 찾거든요,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냐면 이제 코드번호 먼저 불러드리면 002241 심천거래소에 이제 상장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음향 장치를 좀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로 이제 음향 장치가 뭐 얼마나 잘 되겠냐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이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음향 장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납품하는 데가 어디냐면 애플, 그다음 우리가 중국의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비보, 오보, 그 다음에 샤오미 이런 데 다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사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당장 그러면 많이 팔리고 있냐? 많이는 팔리고 있어요. 2017년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서 그런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 정도의 부합만 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방수 방진 기능이 요즘 활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이가 좀 돈 버는 게 좀 많아진다. ASP라고 하죠. Average Sales Price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균 판매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VR 기기 무선 이어폰에 많이 적용이 되고요. 1분기에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을 거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이제 많이 줄었어요. 애플이 좀 문제가 있었죠.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안 팔리게 되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 하향 추세를 이렇게 쭉 그리고 있었습니다.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추세선, 하향 추세선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상향 돌파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올라가는 이제 정배열 차트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보자 지금 현재 상당히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매수가로 얘기 드리면 한 12.950이면은 이제 한 요쪽 하단 라인 정도 되거든요. 요 하단 라인 정도 지지력이 좀 있는 구간이고요. 손절가는 11.500. 그러니까 이쪽 부분 정도 되거든요. 이 지지라인 깨고 추세 이탈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이죠. 이평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매물 천천히 돌파하면은 한 15.500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2차 목표가는 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21.21. 위안 이렇게 보시면은 전고점까지 보시면 상당히 이제 그랜드한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부분 기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사실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명은 고어텍이지만 현재 가이라는 명으로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유망 종목까지 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또 너무 또 입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입담은 참 좋은데 제가 한 몸을 한 2개로 쪼개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바쁘시군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틀면 자꾸 나오면 안 되고 수도꼭지 살짝만 잠그려고 하거든요. 살짝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스튜디오에 좀 많이 나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요. 저희는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저희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선주 멘토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선주 멘토님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벚꽃 차림으로. 네, 같이 구경 가실래요? 네.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세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리 선주 멘토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반등다운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다 해도 기술적 반등 잠깐 보이는 것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일단 80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에이다,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등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오른다고 해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퀀텀, 리플, 네오 모두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퀀텀 같은 경우는 15,000원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순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위 자리를 차지했던 스톰이 이제 2위가 됐고요. 에이다는 700억 원 정도의 거래량, 그리고 이오사 리프 비슷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스톰을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왔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두 가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암호화폐 관련 보안 솔루션 기업인 레저 등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죠. 후오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후오비의 본격적인 국내 서비스 시작으로 관련 결제 사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최근 이제 암호화폐 해킹 등 이슈가 따르면서 이 보관하고 거래하는 그 안전한 지갑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또 품귀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로 또 많이 찾고 있는데요. 국내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서 하드웨어 지갑을 속속들이 이제 출시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여러 곳에서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암호화폐에서 이 하드웨어 지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드웨어 지갑이 먼저 뭔지 개념부터 설명을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지갑하면은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돈을 꺼내는 지갑이 아니라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거를 보관하고 거래하는 지갑인데요. 이제 웹 지갑과 인터넷을 이용한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은 이제 USB든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물리적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PC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거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킹에 좀 더 안정적이다 하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해킹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뭐든지 100% 안전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그렇게 따로 물리적 저장 장치를 갖고 보관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용한 웹 지갑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해외에서도 이제 신제품 하드웨어 좀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고요. 좀 안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본 등 각 해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도 이제 워낙 저희도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거 연결했을 때 감염된 PC 환경과 연결한다면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또 계속해서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확인하는 기본적으로 지갑을 확인하는 그런 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좀 기사를 보게 되면요. 국내 여러 업체들도 이 하드웨어 지갑 양산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던데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기술력 어느 정도 보안이나 이런 거 좀 괜찮죠. 그런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나와봐야 사실 그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 해외에서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 계속 그 해킹에 대비해서 그 강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도 출시가 된 다음에 좀 보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면은 기술력으로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슈 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좀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저 오늘의 가이드는요. 여러분 차는 뭐 좋아하시나요? 바로 독일차 좋아하시죠? 그리고 우리 명품은 메이드 인 이태리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이게 제가 약간 가이드 오늘은 약간 질문식으로 던져봤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지금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슈에서 거래소, 중국 거래소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들 시장도 이제 한국을 겨냥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워낙 암호화폐 열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뒤처지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확실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ICO 등 여러 규제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좀 하면서 빨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최고가 되는 한국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디라는 질문에 지금 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정보들을 또 많이 알고 배우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주 멘토님은 항상 새로운 주제로 또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역시 또 새로운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자, 오늘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코인 리뷰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계속 코인 리뷰가 쌓아갈수록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지식을 하나씩 더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방송에만 집중하셔도 기본적인 대략적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라이트코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물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 대표자인데요. 찰스 리라는 사람입니다. MIT 공대 구글 출신으로서 이제 좀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싱가포르에 이제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 기업이 되어 있고요. 유통 구조는 이제 작업 증명 POW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이제 POW 방식으로 많이 이제 해서요. 블록체인 생성을 했을 때 그거를 보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황을 보면은 전체 공급량 약 5천만 LTC를 갖고 있고요. 2017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시가총액은 2018년 2월 기준으로 9.5조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의 기본적인 기업 분석을 마쳤고요. 그럼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4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비트코인보다 4배 빠르고 비트코인보다 4배 발행량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평균 블록체인 생성 속도라고 하죠. 1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 생성 속도의 4배가 빠르기 때문에 생성 주기가 2.5분. 빨리빨리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발행량은 4배 많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21만 정도 이제 블록 양이 있는데 그보다 4배 많은 84만의 그 블록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좀 더 이렇게 유통을 하거나 여기 이용하기 좀 더 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이제 작업 증명에서 사용되는 스크립트 해시 알고리즘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병렬 처리가 쉬운 SHA-256을 이용해서 높은 연산량을 만들 수 있는 전문화된 칩으로 이제 채굴을 했다면 라이트코인은 이제 병렬로 실행하기 어려운 스크립트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또 이 채굴기가 이 ASIC 전용 채굴기가 나오면서 이제 2014년부터 채굴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내용들도 함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듣다 보면은 용어나 이런 거 익숙해지시고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반영을 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발행량이 비트코인보다 4배 정도 많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발행량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거래하는 양도 좀 많게 될까요? 이 부분이 좀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단점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을지. 일단 양이 많으면은 항상 적은 것보다는 또 되게 유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항상 비교했을 때 이제 항상 1세대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나온 라이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응용이 돼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발행량도 많아서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라이트코인 시세를 보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체적인 지금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게 약간 큰 하락장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요새는 그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라이트코인도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트로 좀 분석을 해서 시청자분들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거래를 좀 감안을 하고 나온 코인이겠죠? 그럼요. 네, 라이트코인도 통용이 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마케팅이 이제 내일 내일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마케팅 할 때 라이트코인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라이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라이트가 가볍다 라이트니 아니죠? 혹시 이름이 어떤 LITCOIN 네, 라이트코인인데요. 뭐 가볍다라는 뜻은 아닌데 저도 한번 어원을 더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가이드 강의까지 또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코인 화면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 슈퍼스탁을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탁.co.kr에 접속하셔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신중한 판단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